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물 열심히 챙겨 드시죠?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물을 드셔야 된다 그랬죠. 식물에 거름을 주고 비가 와야 거름 효과가 나듯이 음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물을 먹어야 음식에 있는 영양소를 물이 다 녹여서 뽑아서 피로 집어넣어서 또 혈관 안에도 물이 탱글탱글해야 세포에 영양을 공급을 잘 합니다. 그래서 식사 사이에는 절대로 간식을 하지 마시고 이제 물을 드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에 혹시 처음 오셔서 여기 생활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밤 9시가 되면 일제히 불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나 이런 소리 나는 거 끄시고 핸드폰 다 죽이시고, 왜냐하면 옆에 분들이 또 깨니까 소리 나면 그렇게 하시고, 화장실 다니실 때에 옆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 눈치채지 못하도록, 깨지 못하도록 살금살금 문을 닫고 여닫고 나가시고, 밤에 잠에 절대로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환자들은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잠자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자는 시간을 절대로 뺏기지 말고 방해받지 마시고, 집에 가셨어도 9시 이후로는 손님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친척들 아는 사람에게는 전화하지 말라 그러시고, 낮에 전화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꾸 발표를 하고 다니세요. 그래야 회식하자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을 자꾸 데리고 안 다니니까요. 나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해해 달라 그러고 발표를 하시고, 함부로 아무 때나 따라 나가서 외식하지 마시고, 여행 지금 다니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의 몸에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이제 건강 회복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켜야 되겠지만, 지금 몸에 암이 있는 이런 분들, 아직 당이나 혈압이 조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들 좀 철저하게 지키시면 좋겠어요. 특히 관절염 환자들 외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제가 지금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의 육식은 어떻게 생긴 거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생선을 잡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 육식을 또 했고, 육식은 그러면 언제부터 왜 허락이 됐는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밥 먹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육식이 허락이 됐는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천지 창조 약 1500년 이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 홍수 때에 비가 하늘에 물청이 다 쏟아졌죠. 비라기보다는 하늘에 물청이 쏟아지고, 그리고 땅에서 물샘이 터지고, 이렇게 해서 40주야로 물이 솟고 쏟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지구에 물이 꽉 찼습니다. 지면에 물이 완전히 차가지고 다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다가 제일 높은 꼭대기에 닿았는데 그게 아라랏산이라 그러죠. 150일 동안 이 지면에 물이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땅에 식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노아의 8가족과 짐승들, 이런 것들만 있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에 이들이 배에서 나와서 이제 먹을 게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 중에 정결한 것들, 그 정결하다고 정해진 것들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 정결한 짐승들 중에 피를 먹지 말고, 그 정결한 짐승을 채소처럼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고기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고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거 아니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이 육식은 최선의 방법으로 주신 음식이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음식으로 주신 게 아니고 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주신 음식입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도 대신 받아라는 거죠. 그때에 최선의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 차선책으로 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면서 죄의 고통을 너무너무 오랜 세월 당하고 있는 것. 범죄한 이후에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죄가 너무 가득해서 죄인들이 그 죄의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고기들을 다 잡아 먹었을 뿐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굉장하게 사람들이 악했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고 병이 더 많았고 더 고통스러웠겠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고기를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기 시작한 이후부터 사람의 수명이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내려와서 아브라함 시대 와보면 거의 100살로 오죠. 그 이전까지는 800살, 900살. 여러분 암이 걸려가지고 아야 하면서 100년, 200년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만큼 저주가 되겠습니까? 서로 부부간의 갈등, 자식지간의 갈등, 죽이고 싶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냥 두렵고 무섭고 이런 관계에서 200년, 300년 살아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겠어요? 그래서 수명을 아주 급격하게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어요. 그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육식을 허락하셨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거라도 먹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고기를 허락하신 것이지, 고기는 절대로 좋은 음식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고 400여 년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나라에 가서 살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자기 고향으로 불러내서 데리고 들어가는 그 과정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육을 다 광야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온 떡반죽 메고 다 왔지요. 가지고 온 거 다 먹을 거 이제 끝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사람이 먹으면 가장 좋은 음식이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이 우리 인간이 지적이고 육체적이고 도덕적으로 가장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을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에덴에서 먹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허락된 그런 음식을 그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사람들이 또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 애굽에서 먹던 고기값만 생각하고 계속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지도자를 괴롭히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먹어서 해로운 것보다 오히려 더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고기를 주었어요. 그게 뭐였지요? 메추라기 때가 와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몸에 좋았지 않았다면 그걸 먹은 사람들이 다 또 병이 들고 죽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럴지라도 이들이 계속 고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마 여기서 지금 이제 고기 안 먹어야 된다는 거 알고 집에 갔지만 또 잡수실 거라 분명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고기를 먹어서 죽는 걸 보면서도 지금 고기가 멀어서 고기 먹어가지고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걸 배워놓고도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또 암이 걸리고 병이 걸렸는데도 또 그걸 안 먹고 바로 돌아오니까 몸이 좋아지는데도 그걸 다 경험을 해놓고도 또 조금 좋아지면 조금 더 살겠다 싶어서 정신이 들면 또 고기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를 먹고 죽는 걸 다 보면서도 또 여전히 고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레위기 11장에 있는 고기들을 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먹게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구별된 정결한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는 허락이 있었어요. 그 선에서 건강법칙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개인과 생활의 영적인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규례로 법도를 정해가지고 그걸 반드시 지키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에 넣어놨더니 거기 가서 또 이방인들이 먹는 거 또 갖다 먹고 이방 신도 섬기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또 망가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고 경고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들을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런 역사가 보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한 부분 읽어드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식물을 주시는 데까지도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고자 하셨다. 음식을 먹는 데까지 거기서도 말이에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에는 체력, 지력, 도덕력을 정진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지력, 도덕력, 체력을 정진시켜주는 성분이 만나 속에 들어있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으라고 하신 그 음식이 바로 우리의 도덕력, 지력, 체력을 정진시키고 끊임없이 좋은 쪽으로 개발시키고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에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한 사람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그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후손들이 또 일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광야에 그 불편하고 정말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습니까? 정말 저도 이번에 한번 가봤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그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가는 그 과정 저도 한번 가봤지만 지금은 뭐 더 이제 풀도 없고 사막화돼 가지고 지금은 정말 그 떼약볕에 뭐 10분도 못 있겠어요. 요즘은 그게 막 이 찻길이 쫙 나가지고 뭐 차를 타고 우리가 갔지만 그 당시에 이걸 40년 동안 그 살아가면서 걸어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얼마나 그 환경이 말이에요.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뭐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물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만나를 먹으면서 허약한 사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으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신을 가지고 이제 좀 식생활을 바꾸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을 일단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먹을 음식은 과일 종류, 채소 종류,
그 다음에 곡식, 견과류, 그것이 우리가 먹을 전부예요. 자, 이제 우리가 생선이나 고기나 뭐 이런 거 못 먹게 하니까 그럼 뭐 먹고 사노 그러죠. 그런 거 안 먹고 이제 뭘 먹고 살겠노 그러죠. 근데 사실은요, 먹을 게 더 많아요. 고기 종류보다 식물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먹을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잡사 보시면, 자, 아침에는 밀밥이 나오지요. 점심에는 현미밥이 항상 나오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과일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 따라오는 이제 반찬들, 메뉴들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음식을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하면,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최고로 잘 먹는 방법은 자연 그대로 먹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여러분 성서의학의 그 음식에 관해서 쓰는 책 맨 앞에 보면 식사 원칙 5가지 있죠. 두 번째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음식을 먹어야 제일 좋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 그대로 먹고 단순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 자, 자연 그대로 먹는다. 왜 그런가? 자연 그대로 먹었을 때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줍니다. 여러분들이 흰밥을 먹는 것보다 현미 자체를 먹어주면 몸에 들어가서 훨씬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영양의 밸런스가 서로 맞으면, 이 균형이 딱 맞아 들어가면요,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영양 성분을 합성을 시키면서 그 음식 식물성 속에 없는 물질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 물질을 상승시켜 가지고 우리 몸이 쓰기에 충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신경 쓰고 일하고 에너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먹는 것 별거 아니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얼마든지 활동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많이 상승이 되고 합성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비로소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실험을 많이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한국에도 이 배지닥터 회라 해가지고 의사들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이 채식 대회를 열고 채식을 권장하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로마린다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채식을 주장하고 연구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한 400~500명 이렇게 모여서 그분들이 각자가 연구하고 발표해낸 이런 정보들 우리가 받아보면 정말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대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연구한 그런 발표들을 보면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는 처음에 제가 모를 때에 그저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 가장 좋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환자들에게 식생활 개혁을 시켜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서 왜 동물성보다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가, 식물성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전부 연구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먹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맞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거의 입증을 해 나가는 이런 단계에 지금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과 반쪽에 비타민 C가 7.5mg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입이 잘 흘고 상처가 잘 안 물지 않는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비타민 C제를 한 10mg 처방을 해준다. 그런데 사과, 우리 지금 한국에서 먹는 이 부사 반쪽에 비타민 C가 7.5mg이 들어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과 한 개만 먹어버리면 비타민 C제 안 받아 먹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과 반쪽을 먹었을 때에 몸에서는 비타민 C제 1500mg 먹은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그러니까 사과 속에는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영양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그걸 통째로 먹어줬을 때 몸 안에서는 상승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식물성 속에는 절대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고기에만 있고 이거는 약간 육식에서 있는 것이지
식물성에서는 비타민 B12를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근데 비타민 B12가 없으면 절대로 힘이 안 나고 피가 잘 생성이 되지 않고, 이 비타민 B12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식물성 속에는 없다고 계속 그렇게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고기 한 점 안 먹고 멸치 꽁지 하나 안 먹고 식물성만 먹어온 사람 몸에 검사를 하면 비타민 B12가 정량으로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점점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이 참 우리 소화기계에서, 특히 소장에서 비타민 B12를 합성시켜서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이런 작용이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이 안 되고 아직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과학보다 더 하나님이 앞서 계신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학이 아직 입증을 못했다 할지라도 맞다는 사실을 믿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음식은 학문적으로 먹지 말고 믿음으로 먹자. 신앙으로 먹어야 된다. 사람이 신앙으로 살 때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음식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단순하게 먹고 자연 그대로 왜 먹어야 되는가? 자연 그대로 전체를 먹었을 때 합성시키고 상승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과일을 껍질을 까지 말고, 쌀이나 밀이나 곡식, 콩이나 뭐 팥이나 깨나 껍질 까내지 말고, 기름 짜지 말고 언제든지 통째로 참 자연 그대로. 여러분, 두부를 먹는 것이 자연 그대로예요? 콩을 먹는 것이 자연 그대로예요? 콩을 먹어야 자연 그대로죠. 두부도 식물성이고 콩도 식물성이지만 두부를 해 먹으면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아니죠. 단백질만 뽑아 먹는 거죠. 영양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이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면 남고 모자랍니다. 완전히 남고 모자라서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 병은 어디서 생기는가? 남고 모자라는 데서 병이 옵니다. 남아도 몸에 쌓여서 노폐물이 되고 모자라도 영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고 모자라는 걸 안 하려면 자연 그대로 먹고 단순하게 먹고 소식을 하고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꼭꼭 씹어야 먹은 것만큼 영양 흡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에 보면,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음식이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무리 식물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 먹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씹었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음식을 우리가 많이 갖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꼭꼭 씹어 먹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이게 소화 흡수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음식은 무조건 많이 먹어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먹고 썩고 나머지가 몸에서 남아서 부패해서 오히려 이것이 피가 더러워집니다. 우리 몸은 각 기관이 필요한 것만큼만 받아가면 더 이상 절대로 안 받아가요. 여러분, 콩나물통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주나 한 동이 부어나 콩나물이 먹고 사는 물은 콩나물 몸뚱이에 묻어있는 그거 먹고 삽니다. 한 바가지를 부나 한 동이를 부나 다 흘러가요. 결국은 거기에 묻어있는 그 수분, 그 물기 그거 받아가지고 콩나물이 크는 것처럼 우리 몸에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 할지라도 많이 넣으면 다 빠져나가고 꼭 필요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내보내야 돼. 근데 이게 몸에 썩고 나머지를 내보내는 데에 우리 몸이 과외의 수고를 해야 되니까 우리 몸을 위하여 치료하고 복구하고 이 몸을 돌보는 일에 우리 몸이 거기에 활력을 쏟아야 되는데 엉뚱한 청소하는 일에다가 계속 소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회복이 더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다가 불필요한 일감을 자꾸 넣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깨끗하게 먹고 그 다음에 소식으로 해서
또 자연으로 먹어서 작게 먹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위장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피도 깨끗하고 세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음식은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소식은 장수의 비결이라 그러죠. 확실하게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꼭꼭 씹고 소식을 하면 건강한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왜 또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가? 이건 최근에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발표한 건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균성 질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염되는 게 아닙니다. 암은 발암 물질이 들어와서 발암 세포가 일어나서 암세포로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발암 물질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 암세포는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공해 속에,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식당에서 맛있게 먹는 그런 음식들 그 속에 발암물질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그게 양념, 화학 조미료 같은 거 그게 온갖 이제 고기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식품의 색소 같은 거 첨가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지 공해 이런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음식을 통해서 이 발암물질을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음식을 입에 넣고 꼭꼭 씹었을 때에 음식에 따라 들어오는 발암물질을 이 침이 나와서 제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는 데는 소화시키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암을 예방하는 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본의 나시오카 박사가 발표한 데 보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 암 예방법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렌 G 화이트는 벌써 130, 40년 전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이 그런 책을 쓸 때에 그분은 어디에 근거해서 쓴 건가?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식사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히브리인들의 그 문헌에 보면 그들은 옛날에 음식을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은 그림이 요즘 있어요. 그런 그림. 그 정도로 음식을 꼭꼭 씹어 먹도록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음식은 꼭꼭 씹어야 되는데 여러분 배들수양원에 와서 잡수시는 음식은 안 씹으면 넘어가기가 힘들죠. 전부 통곡식이니까 그죠? 꼭꼭 씹어야 됩니다. 아침에 나오는 밀밥은요. 흰밥 떠듯이 수북하게 떠가지고 가서 우물우물 잡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조금 떠가지고 가서 입에다 넣고 꼭꼭 씹어요. 다 깨지도록 깨물어야 돼. 전부 미랄을 깨물어야 돼. 그 미랄만 깨물으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맨날 땅콩 같은 거 들어가지고 같이 깨무니까 맛있죠? 맛있어요? 간간하게 소금 넣어서 간 맞춰서 깨물어 먹으면 반찬 안 먹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은 뭐든지 꼭꼭 씹어야 됩니다. 그렇게 잡수시고 그 다음에 간식과 과식을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간식은 뭔가? 식사 사이에 먹는 게 간식이죠. 근데 식사 사이에 뭐 잡수시라 그랬죠? 물을 잡수시라 그랬어요. 절대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썩어요. 반드시 부패합니다. 간식을 하게 되면 금방 방귀가 풍풍 나갑니다. 그래서 간식은 절대로 금물이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물을 한두 차례 마셔서 먼저 먹은 음식이 다 물이 들어가서 그걸 녹여서 뽑아서 이게 소화 흡수가 돼서 영양 공급을 하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면 적어도 5시간, 4-5시간은 여유를 줘야 돼요. 그 시간에 소화하고 전부 뽑아서 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이에는 음식이 들어가면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다음 음식이 들어가면 먼저 먹은 거 소화 흡수되다가 썩어버리고 다음 음식을 받아서 또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중간에 먹어서 또 이거 음식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점심때 되면 또 식사 들어오죠. 그럼 또 간식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사이에 중간에 먹으면 계속 간식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먹은 거 썩고 또 다음 들어오는 거 받고 또 그거 받아서 소화시키려고 하면 또 들어오고 그럼 또 썩고 하루 종일 이제 썩어 나가죠, 음식이. 그럼 하루 종일 그냥 방귀가 풍풍 나가고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면 대변이 그냥 풍풍 퍼져 나오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밥 먹고 나면 방귀가 풍풍 안 나가야 됩니다. 방귀 뀌는 분 있어요? 예, 어쩌다가 한 번씩 가스가 생겨서 한 번씩 나갈 수는 있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간식을 하면 분명히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예,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방귀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 그럼 하루쯤 물 잔뜩 먹고 굶어버리고 숟갈 한번 먹어서 싹 청소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식사해야 돼. 이거 계속 연속 썩어 계속 나가면요. 결국은 채식 잘하고 건강식하고 몸에는 더러운 피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과식도 안 돼요. 그럼 과식은 뭔가? 과식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8시에 식사를 했는데 한 5시간이 지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소화가 안 됐다. 그게 다 과식입니다. 4-5시간 사이에 반드시 소화 처리가 끝나고 배가 고파야 돼. 밥 먹기 1시간쯤 전에 배가 고파야 돼. 그런데 다음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도 배가 안 고프다. 소화가 안 됐다. 그렇게 먹은 것은 전부 다 그게 과식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먹은 식사가 다음 식사 시간까지 소화가 안 됐다. 거기다가 점심때가 됐으니까 또 밥을 먹었다. 그건 전부 간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이거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되기 전에 들어가는 음식은 언제든지 그게 간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를 8시 했는데 밥을 조금밖에 못 먹었다. 그럼 11시쯤 돼서 배가 고팠다. 그때 먹는 것은 그거는 간식이 아닙니다. 간식은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기 전에 다음 식사가 들어가면 그 무조건 다 그 간식이에요. 그건. 그래서 과식하고 간식하고는 항상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아침을 과식으로 하면 점심이 간식이 되기 때문에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점심을 여러분이 많이 드셨는데 저녁 때가 돼도 아직 소화가 안 됐다. 그럼 저녁을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소화도 안 됐는데 때가 돼서 밥 주니까 또 먹고 때가 돼서 오면 또 밥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어쨌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어야 되니까 식사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거, 합식법 이거. 여러분 여기는 식사를 차려 드릴 때 합식법을 맞추어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다른 데 가서 잡수시면 이거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섞어 먹잖아, 그죠? 합식법 중에서 뭐 다른 것도 조금 지키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 소화에 대단히 장애가 오는 거. 그게 뭐냐면 과일하고 채소하고 섞어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때 채소를 먹기 때문에 과일을 식사 때 안 드립니다. 그런데 식사 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채소과의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데 도마도, 참외, 오이 뭐 이런 거 채소과 1년생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식사하기 전에 바로 먹고 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 건 괜찮고 약간 섞여도 괜찮습니다. 채소과는. 그런데 식후에 수박 같은 거 먹으면 반드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박이나 참외나 먹고 싶으면 그거 먹고 바로 밥 먹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순서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 음식을 할 때에 절대로 설탕을 사용하지 마세요. 설탕은 음식하고 섞이면 음식을 발효시킵니다. 부패시키죠. 그리고 식초가 음식을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식초, 설탕은 일체 쓰지 않습니다. 약간의 꿀을 약간 물엿이나 꿀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식초 대신에 레몬이나 매실액기스나 이런 걸 약간 사용을 해서 달콤새콤한 맛을 내는데 설탕을 넣지 않습니다. 설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빵 같은 거 먹을 때 꿀이나 이런 걸 많이 발라 먹으면요. 방귀가 풍풍 잘 나갑니다. 그거 다 썩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너무 꿀이나 뭐 물엿이라 할지라도 너무 달게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발효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은 음식 먹을 때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뭐가 제일 나쁘냐? 사실은 육식도 나쁘지만요, 생선회가 제일 나쁩니다. 특히 암 환자들 생선회. 생선은 살아있는 살코기에다가 식초, 설탕, 고추장 전부 다 발효식품이죠. 거기다가 비벼서 먹기 때문에, 거기다가 살아있는 살코기에다가 음식에다가 짬뽕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에서 그냥 푹푹푹푹 썩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잡수시면 방귀가 참 잘 나갈 거예요. 사람들은 방귀 잘 나가면 소화가 잘 돼서 풍풍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먹는 건 절대로 안 좋습니다. 서로 소화액이 다 나와야 돼. 음식 하나하나마다 소화액이 전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서로 나와서 서로 중화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복잡하게 먹으면 소화액끼리 중화를 시켜가지고 오히려 소화가 안 됩니다. 음식은 단순하게 이렇게 잡수시고 꼭꼭 씹어서 잡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됐죠? 식사하는 원칙들은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리할 때 간단하게, 요리할 때에는 반드시 음식을 요리할 때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요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배들수양원에서 나오는 음식은 100% 건강식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뭐 김치도 좀 들어 나오고, 또 어떤 때 보면은 뭐 당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죠. 100% 건강식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또 두부도 나오죠. 두부나 당면이나 김치나 이런 게 다 채식인 것은 맞아요. 식물성인 것은 맞는데 그 속에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치료될 수 있는 약성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이 음식을 드실 때는 전체를 먹어야 돼요. 전체를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청 나물을 하겠다. 무청을 나물을 하겠다 할 때 여러분이 배추나 무청이나 시금치나 산나물이나 뭐 쑥갓이나 뭐든지 간에 나물 종류를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주로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 나물 종류를 푹 집어넣어갖고 푹푹 삶아가지고 건져가지고 양념 줘서 무쳐서 먹잖아요. 그거는 그냥 반찬이고 채식 반찬입니다. 채식 반찬. 채식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으면 이제 그런 거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치료를 목적으로 먹는 건강식, 치료식이라 그래요. 치료식.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것은 치료식입니다. 이 치료식을 만들 때, 그런 음식을 만들 때는 자연을 파괴시켜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물 종류를 해 먹는다 할지라도 그 나물을 물에다 넣어서 푹푹 삶아서 무치지 말고 그냥 깨끗이 채소 잎을 씻어가지고 산나물이나 쑥갓이나 뭐 시금치나 간에 깨끗이 씻어서 잘라가지고 소금을 약간 뿌려가지고 간 맞을 만큼 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볶고다시피 익히면 됩니다. 안 그러면 쪄도 괜찮아요. 케일 같은 것도 쪄서 이게 찢어가지고 무쳐도 맛있습니다. 케일 나물 같은 것도 이렇게 찌든지 아니면 물기 없이 볶든지 절대로 기름 쓰지 않고 소금만 넣어서 물기 없이 이렇게 볶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익는 것도 어느 정도로 익히냐면 말랑말랑하면서 색깔이 많이 죽지 않을 만큼 새파란 색을 띠면서도 말랑할 정도. 뜨거운 물에 슬쩍 집어넣었다 건지는 거, 설컹설컹한 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뭐든지 설 익은 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안에서 썩어요. 밥도 차라리 생쌀을 먹든지 익혀 먹어야지 설 익은 밥을 먹으면 배탈이 나죠. 과일도 설 익은 과일은 안 먹어요. 차라리 푹 걸 먹든지 아니면 완전히 익은 걸 먹어야 돼. 호박도 말이에요. 풋호박을 먹든지 누른 호박을 먹어야 돼. 이거 누른 호박 되어가는 거 중간치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익어야 돼. 안 그러면 푹 걸 먹든지, 그죠? 그렇게 하시고 나물 같은 거 익힐 때도 설컹 익히지 말고 말랑하게 이렇게 소금 간 딱 맞게 익혀가지고 식혀가지고 거기다 참깨를 갈아 넣든지 좀 많이 갈아 넣어요. 캐슈넛을 갈아 넣든지 땅콩을 볶아서 갈아 넣든지 이렇게 해서 쪼물쪼물 묻혀서 간 딱 맞게 하면 삼삼하고 맛이 좋게
그렇게 먹어야 되고. 그래서 나물 종류, 이런 볶는 거, 익히는 거 이런 종류는 전부 다 볶아야지 삶아서 짜서 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나물 같은 거 뜯어와 가지고 그냥 볶죠. 볶으면은 그게 좀 씁쓸한 이런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추나물이나 무청나물 이런 것도 그냥 이걸 볶으면 그게 씁쓸한 맛이 있죠. 색깔도 좀 깨끗하지 않고 씁쓸하지요. 그런데 그 씁쓸한 그런 게 전부 다 그게 약성분입니다. 그런 걸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식,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식은 언제든지 자연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잊지 마시고, 주스를 즙을 짜 먹는다든지 기름을 짜 먹는다든지 삶아서 우려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밸런스가 깨져서 남고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과잉 섭취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당근을 즙을 짜서 먹으려면 당근을 몇 뿌리를 해야 즙 한 자리 나오잖아요. 당근을 그냥 먹으면 요 손가락 같은 거 한두 쪽 먹으면 되는데 이걸 즙을 짜 먹어 한 컵 짜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갈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남고 모자랍니다. 섬유질 같은 거 다 빠져나가고 거기서 수분만 쫙 빠냈기 때문에 그 수분하고 따라온 이런 몇 가지밖에는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체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게 먹어도 전체 자연 그대로 먹고 단순하게 먹는 거. 이거 여러분 식사법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사가지고 온 이런 과일이나 채소들은 주로 농약이 걱정이 된다 할 때에는 반드시 밀가루물에다가 과일을 씻든지 도마도 같은 거 아니면 오이나 가지나 고추나 이런 거 여러분 밖에서 사가지고 오시면 약이 걱정이 된다. 농약이 걱정이 될 때는 바가지에다가 밀가루물을 바가지에 물 한 반 바가지 하고 밀가루를 수북하게 하얀 밀가루를 풀면 하얀 물이 되겠죠. 거기다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래 씻어가지고 헹구면 되고, 포도 같은 것도 바로 먹어야 되니까 껍질채로 먹는 것은 전부 이런 밀가루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따가지고 하나하나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헹궈서 잡수시면 되겠어요. 이 밀가루하고 농약하고 만나면, 밀가루하고 농약하고 만날 때 밀가루가 농약을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껍질에 묻어있는, 바깥에 묻어있는 농약은 밀가루물에 담가서 씻으면 다 지워요. 속에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과 같은 거 이런 거 과일 같은 것도 농약이 무서워가지고 막 깊이 까내버리고 먹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껍질채로 먹어야 그 농약 성분을 잘 섬유질 청소를 해 나가버리기 때문에 같이 섬유질채로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껍질채로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은 다 껍질로 먹어야 돼. 배, 감, 사과, 복숭아, 자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껍질채로 먹어야 돼. 수박이나 뭐 바나나나 이런 건 껍질 버리지만 껍질로 먹을 수 있는 거, 포도 같은 것은 다 껍질로 먹되 밀가루물에다 씻어서 먹으면 안전합니다. 농약은요. 자, 질문 있습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은 제가 요약해서 다 했는데, 조금 더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간을 할 때는 전부 소금을 넣습니다. 간을 할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음식은 절대로 간이 맞아야 됩니다. 절대로 무염식을 하지 마세요. 무염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맛이 없고 먹어도 기운이 안 올라오고 오히려 우리 몸에 염분이 모자라면 쓰러지기가 쉬워요. 절대적으로 소금은 음식에 간을 맞춰줘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음식의 맛은 소금이 내는 것이에요. 소금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면 군침도 안 나요. 입안에서 그냥 억지로 꼭꼭 씹어서 넘겨놓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럼 소화가 잘 안 돼요. 음식은 맛있다 먹어서 꿀떡꿀떡 넘어가야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돼야 힘이 빵빵 올라와요. 음식은 절대로 간을 맞추어서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너무 짜게는 드시지 마시고, 짜고 맵고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입에 간간하게 간이 삼삼하고 간간하고, 음식 한 가지만 먹어도 간이 딱 맞게. 혹시 여기도 보면 좀 짜게 나오는 게 있죠. 그럴 때는 요리 안 한 음식하고 이렇게 섞어서 같이 먹으면 간이 맞을 거예요. 어쨌든 음식은 간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국물 종류를 할 때는 표고버섯이나 다시마하고 삶아서 우려서 거기 소금으로 간해서
그 국물로 전부 다 이제 국 종류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서의학 책에 보면 요리하는 기본 원칙들 거기 다 적어놨어요. 기름에다가 절대로 볶는 거 안 하고 혹시 구워야 되는 이런 거 있을 때는 후라이팬에다가 이 기름 소금으로 이렇게 닦아서 기름을 닦아내서 낮은 불에 이렇게 살 굽는 거는 괜찮은데 기름에 지글지글 튀기거나 볶거나 이런 게 안 하는 거고요. 올리브 기름은 절대로 열에 가하지 말고 그냥 쓸 때만 쓰시고. 그런데 올리브 기름도 별로 쓸 일 없어요. 기름은 거의 안 씁니다. 여기는 기름보다는 전체를 먹어라 이런 거죠. 꼭 기름이 필요할 때 올리브 기름을 쓰지만 열에 가해서 구울 때는 올리브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식용유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기름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뭐 좀 맛맛으로 뭐 조금 부치게를 해 먹고 싶다 이럴 때는 해가지고 적석해서 먹어야지 구워놨다가 내일 먹고 그러지 마세요. 공기가 들어와서 전부 산화시켜요. 그러니까 기름에 들어간 음식은 절대로 다음 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적석해서 먹고 끝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종류는 밀가루의 그 전분질 입자가 기름을 딱 먹어버리면 소화액을 안 먹습니다. 소화액을 안 받아가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에 지글지글 굽고 튀긴 것은 절대로 소화 안 됩니다. 찌짐 같은 거 여러분 이런 거 전분질을 기름에 튀긴 것은 소화가 안 된다는 것만 아세요. 그럼 위장에 들어가서 입에서는 맛있게 먹었지만 속에서는 소화가 안 되니까 거의 다 부패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넣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찌짐 같은 거 해 먹을 때 후라이팬에 붙지 않을 만큼 닦아버리고 그냥 낮은 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한 번씩 잡수고 싶으면 그렇게 잡수세요. 또 뭐 가르쳐 드려야 되죠? 또 알고 싶은 거 뭐 있습니까? 다 됐나요? 과일 씻을 때요. 흰밀가루. 네, 흰밀가루 써도 됩니다. 과일 씻을 때는 통밀가루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떡을 할 때에 절대로 설탕 넣어서 떡을 하면 생목이 오릅니다. 여러분 떡 먹고 소화 안 되는 분들 있죠. 그 전부 떡에 설탕이 들어가서 그래요. 설탕 넣지 말고 소금만 넣어서 현미떡 해서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 잘 돼요. 그런데 이제 떡 먹고 소화 안 되는 분들은 주로 이제 설탕이 들어갔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떡으로 먹을 때는 밥으로 먹을 때보다 쌀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떡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은 양만큼의 떡만 먹으면 소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식사 간단하게 해야 될 이런 경우에 떡을 가래떡 같은 거, 현미떡 같은 거 했다가 여러분이 아침 식사에 먹어도 괜찮고 점심에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현미밥 먹기 좀 지겨우면 떡도 해 잡수시고 떡국도 해서 잡수시고 떡국도 해서 여러분들이 적석해서 해 먹으면 좋지만 혹시 냉동고에다가 보관을 했을 때는 얼어 있는 걸 다시물 간 딱 맞춰서 국물 만드는 거기다가 얼은 걸 바로 집어넣으면 새로 이렇게 했는 것처럼 그냥 매끌매끌하고 안 풀어지는데 이걸 녹이든지 물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넣으면 이게 풀어집니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얼린 걸 뜨거운 물에다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남으면 빨리 냉동실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금방 떡국 잘라가지고 끓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만큼만 아시면 이제 해 잡수고 살겠죠?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제 그 외에는 부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세요. 점심시간에 나오셔서 어찌하나, 양념을 어찌 쓰나, 이런 거 좀 배우시고, 어쨌든 열심히 배워가셔서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또 고기 찾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셔가지고 절대로 외식하러 가지 마세요. 외식하러 가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런 가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도 우리가 신경 써서 철저히 해 먹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제대로 챙겨 먹는 거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더 맛있게, 더 잘 차려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잠언 23장을 이제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시면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손님들한테 식사 초대받아서 갔을 때에 그 손님이 우리에게 식사 대접할 때에 내 건강을 생각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하시고 함부로 식사 대접에 가서 앉지 마시고 그럴 때에 가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식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치료식,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식을 강의를 했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니다가 보면 이제 조금 몸도 좋고 하면 이제 또 좀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할 때에 고기는 절대로 잡수지 마시고 그저 채식을 좀 하시고 뭐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좀 간간하게 먹어야 되고 또 현미밥이 껄끄럽고 잘 안 먹어지면 흰밥도 한 번씩 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현미밥보다 흰밥은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잡수시려면 현미를 잡수시고 현미가 정 못 먹겠다. 그래서 뭐 기운이 없다. 그럴 때는 흰밥을 한 번씩 또 해 잡수세요. 예? 그렇다고 가서 또 흰밥 자꾸 잡수지 마시고 융통성 있게 좀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식사를 좀 편안하게 너무 이 어떤 룰에 꽉 매이지 마시고 조금 융통성 있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일단 식물성으로 잡수시면 그렇게 많이 해가 안 됩니다. 동물성은 일제히 안 잡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런 음식도 먹기 싫어하니까 자기 식성에 맞게 맛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그리고 응용을 많이 하셔서 음식이 질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잡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엌에서도 음식이 좀 다양하게 자꾸 이렇게 좀 바뀌면 참 좋겠는데 뭐 별게 없는 모양이에요. 요새 맨날 사러 가도 별게 없고 집에 나오는 것도 별거 없으니까 아마 맨날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집에서 또 구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죠? 뭐 다양하게 해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배달수양원에서 먹은 것만 집에 가서 먹는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식단도 예로 해놓은 거지 이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식단표 올려놨지요. 책에 보면 성서역에 있는 식단표는 주로 이제 여기서 먹는 음식대로 해놨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는 또 다르게 응용해서 더 맛있게 더 건강적으로 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없지요? 됐습니까? 마늘, 예, 마늘을 생마늘로 쓰면 속이 아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과일식 금식하고 이제 위장세포가 애기세포처럼 전부 살아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맵고 짜고 먹으면 그런 거 먹으면 속이 애리고 아파요. 근데 생마늘이 들어가면 속이 아픕니다. 위장병 환자 아니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생마늘은 많이 드시지 말고 볶는 음식에 익히는 음식에 마늘 넣어서 먹으면 괜찮겠어요. 예? 흑마늘을 그걸 막 음식이라고 잡수지 마시고요. 그걸 약이라고도 잡수지 마시고 양념으로 마늘을 쓸 때 약간 익혀서 먹는 음식에만 쓰면 되겠어요. 그 마늘 독하거든요. 그거 많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마치도 되겠습니까?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밥 먹는 거 배웠습니다. 일평생 밥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야 또 새롭게 제대로 밥 먹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의 입맛이 적응이 잘 안 되겠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하여 고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몸에게 나쁜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정신이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깨끗한 음식으로 시작하려고 하오니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